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날씨랑 연동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간불로 시작한 시장이었는데요. 오후 되면서 비가 좀 오더니 시장도 조금은 눌림을 줬습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지만 양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반대로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가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시장을 이겨내 봐야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식스센스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인데 원래 두 분께서 파트너로 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코너에서. 네. 이분과 좀 궁합이 맞나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두 분의 궁합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시장 세 가지 빅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미중 갈등의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광물 수출 금지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히토류가 직접 포함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맞불을 놓기 시작을 한 만큼 히토류도 수출을 통제할 거다라는 우려죠. 이 관련주가 정말 오래 쉬다가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감을 네네. 했습니다. 좀 단발성으로 움직여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접근을 해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이게 실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린다.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로 이슈가 시작이 돼서 테슬라에서 히토리 부분들을 사용을 금지를 하고 테슬라의 원동, 구동 방식을 지금 쓴다는 부분들이 일단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각 기업별로 제가 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기술을 개발을 양산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페라이트 관련된 기술 개발 부분들의 모멘텀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저는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테슬라 측에서도 지금 차량 인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도 차량 인하 가격을 지금 좀 폭을 많이 잡았다 보니까 그 인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페라이트를 쓰는 이유가 결국엔 가격이 저렴해서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이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또 고온에서도 활용도가 충분히 높은 이러한 좀 광물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페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고는 지금 이슈는 계속 찍히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 좀 바라볼 때는 단기간에 히토류를 완전히 배제를 시키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붙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 테마성이 현재로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일단 좀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을 뿐 아직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저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단발성인 테마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김시은 팀장님도 광물 테마는 사실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뭐 조정 시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윗꼬리를 본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조금 확인해 볼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나왔던 이슈가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유니온을 비롯해서 히토류라든지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갈륨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생산량으로 보게 됐을 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 쪽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히토류 쪽에서 중국이 내놓는 카드 치고는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라든지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서 예런 장관이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이 내놓는 카드 치고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히토류에 대해서 통제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전에 저희가 뭐 히토류라든지 페라이트 관련했을 때 주가의 대세적인 상승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 약 2달 동안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윗대에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유니온을
비롯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향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섹터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지금 테마가 테마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해 있다 보니까 테마가 하나 나오면 그날 하루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연속성이 있지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가 계속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닛 옐런 장관 중국 방문도 코앞에 있는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좀 수출 규제에도 대응을 하게 될지 페라이트 테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단기 테마로 보고 계십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죠. 페라이트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바로 자동차를 꼽을 수 있겠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현대기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품주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개별 호재로 급등했던 삼보모터스, 고점에 올라와 있는 아진산업, 세종공업 정말 강한데요. 여기서 올라갈 룸이 얼마나 있을지 중기적인 강세도 좀 보여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들이 조금 더 강세가 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차량 판매 증가 부분들은 뭐 견조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뭐 유럽 쪽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그간 좀 원가 상승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판매량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5월 기점부터 해가지고 112만 대를 지금 기록을 이상을 해주면서 일단 유럽 쪽도 지금 확실히 정상화 흐름으로 들어왔다는 게 지금 확실히 지수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시점부터가 뭐 생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좀 생산 사이클이 지금 도입이 됐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발주 부분들, 차량 인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비례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자체가 지금 크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친환경 차로 트렌드로 전환을 할 시에 이 100%의 상용 부분으로 들어갈 때 지금의 브랜드화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좀 주가의 브레이크가 조금은 완성차 쪽에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차량 인도가 계속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수요가 계속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성화이텍이나 뭐 현대공업이나 이런 좀 자동차 부품주들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수 비례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하단이 좀 지지를 확실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로 볼 때는 단기간에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왔긴 했어도 밸류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의 PER상으로 볼 때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좀 재평가가 들어갈 시즌으로 저는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주게 되면은 동행 성장을 할 것은 당연히 부품사들 입장이고요. 그럼 대형사 부품사 쪽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또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도 작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안 좋았던 부분들인데 올해 하반기에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부품사들이 그 비해서 지금 못 갔던 탄력성이 현재로서는 있었다 보니 오히려 지금 매출단이 좋아질 거고 영업이익단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전반기보다 비해서 더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는 올해 우상향하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갈 수 있을까 네네. 여쭤보시는데 현대차 전고점이 25만 원이잖아요. 네네. 과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물량이 많이 묶여 있는 곳이 21만 8천 원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물량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 구간을 밸류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분명 오랜 기간 묶여 있었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아래에서 메이저들이 받쳐주는 물량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앞전 전고 라인 25만 원대까지는 아니어도 24만 원대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도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오히려 좀 모아갈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대 돌파 여부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간다면 말씀하신 현대, 기아도 잘 가지만 역시나 부품주가 정말 크게 잘 가니까 옥석을 잘 가려 본다면 뭐 현대차량 부품 기업을 봐야 할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저는 가는 종목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시장을 보면은 네.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방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최근 시장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보면은 가는 종목만 계속 맞아요. 움직이고 신고가를 계속 달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아진산업이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양음양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특히 장대 양봉을 그렸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는 음봉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하반기로 봤을 때 자동차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합치게 되면은 총 영업이익만 6조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왜냐하면 1분기 실적만큼 2분기 실적 또 나오는데 2분기 실적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소비 둔화에 따라서 판매 대수가 하반기에는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판매 대수라든지 뭐 재고량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점유율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원래 자동차 시장이 좀 상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인도라든지 미국 쪽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완성차 쪽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에서도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저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완성차보다 부품주에 한 표를 던지고 계시고요. 또 하프가드님은 부품으로 벌어서 완성차를 사자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간밤 미장을 이끌었던 게 전기차 섹터죠. 국내 2차 전지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덕분에 강세를 보였고요. 리비안도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2차 전지, 과연 썸머랠리 이끌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2차 전지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섹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PER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나서 네. EPS가 그 다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후행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뭐 몇 년 뒤에 이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PER 같은 경우는 그 멀티플을 계속 유지는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뒤에서 후행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실적이 안 따라와 주게 되면은 멀티플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와 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도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에코프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24조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빠진다고 해도 20조 밑으로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PER이 600%가 지금 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업종 밸류 대비하면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 멀티플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아직 미국 쪽의 전기차 침투율이 한 7%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한 20%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7%권대 유지를 해주는데도 지금 이 멀티플을 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0%까지 전환을 했을 때 당시에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상승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멀티플이 위로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전기차 판매 대수가 증가세가 만약에 멈췄다거나 아니면 뭐 주요 셀메이커 양극
양극재 기업들의 캐파가 상향이 조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멀티플은 조금 더 빠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비이상적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네. 해줬거든요. 그 말은 지금 공매도 세력이 지금은 물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 세력이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같은 이런 밸류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좀 당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쇼커버링 매수세 부분들을 떠나서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메이저들의 물량도 있을 거고요. 개인들의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럼 아래에서 계속 살려가는 물량들이 많다 보면은 공매 세력층 위쪽에 계속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이 지금 에코프로만 딱 봤을 때도 그 기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저는 에코프로가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시가총액 20조 밑으로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한번 눌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또다시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물대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말씀하신 에코프로가 강했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향방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조금 엇갈리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도 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2차 전지, 장비, 배터리까지 다 같이 가는 그런 썸머랠리가 나올까요? 그러긴 위해선 우선 전제 조건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가 한 상반기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소재 쪽에서 장비, 뭐 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많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장 자체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20%대 상승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혼자만 질주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반기에 2차 전지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수급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공부 굉장히 똑똑하시다 보니까 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치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셀 3사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장비에서도 최근 들어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믿음만 계속된다면 조정은 나올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